안녕하세요. 남등구 꿈들이 학생 여러분. 오늘은 중등과정 13강 차례입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번 시간 때 이제 경우의 수랑 확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경우의 수는 일단은 가장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 일이 끊어지는, 그리고 일이 이어지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사건이 끊어지면 그때의 경우의 수는 더하는 거고, 사건이 이어지면 그때의 경우의 수는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외울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여기 대표 뽑기인데요. 대표, 말 그대로 대표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반장도 있고, 그지? 뭐 회장, 사장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여기 n 빼기 1까지, n 빼기 1, n 빼기 2까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 있는데 이 5명 중에서 회장 한 명과 부회장 한 명을 뽑을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회장부터 뽑을 거예요. 그러면 회장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후보가 5명이니까 회장이 될 경우는 뭐가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서 한 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몇 개, 경우 수가 어떻게 돼요? 5개가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부회장을 뽑을 건데 경우의 수가 일단 한 명은 뽑혀 나갔잖아, 그지? 그럼 이제 몇 명으로 남았어요? 4명으로 남았지? 그래서 부회장이 될 경우의 수 몇 개예요? 4개예요. 그런데 이 5명 중에서 회장과 부회장을 같이 뽑는 거잖아, 그지? 그럼 사건이 어떻게 돼요? 이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4 해서 2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n의 n 빼기 1이라는 게 전체에서 한 명 빠지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또 있죠. 여기 회장, 부회장, 총무까지 뽑으면 5명일 때 어떻게 되는 거야? 5, 4, 3이 된다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뭐 n에 n 빼기 1, n 빼기 2가 있어서 뭐 조금 세 보이는 느낌도 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보시면 여기 있죠. 뽑는 순서가 아까는 상관이 있었죠. 회장이랑 부회장은 엄연히 틀리잖아, 그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냥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표, 아니면 뭐 당번 2명, 아니면 뭐 의장 2명, 사장 2명 뽑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이거 가지고 이해를 해볼게요. 이걸로 보면 너무 어려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5명 중에서 회장, 부회장을 뽑는 경우니까 5명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나오네요. 5, 맞잖아. 회장이 5명 중에 한 명이 되니까 경우 수가 5개인 거고, 부회장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한 명 뽑혔기 때문에 4명 중에서 한 명을 뽑겠죠. 그래서 경우 수가 뭐가 된다? 20이 된다요. 자, 이번엔 대표 2명을 뽑을 건데요, 여러분들. 자, 생각을 해볼게요. 5명을 A, B, C, D, E라고 놓을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대표 자리에 여기다 쓸게요. 대표 자리는 이렇게 2개가 있다 칩시다,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 A가 뽑혀도 대표고, 그리고 이 자리에 A가 대표로 뽑혀도 결론은 같은, 그러니까 동등한 입장이잖아요, 둘 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A라는 사람이 뽑히고 요 자리에 B라는 사람이 뽑힐 수도 있어. 같은 대표 자리에, 같은 위치야.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또 요 자리에 B가 선택이 되고 요 자리에 A 선택이 돼도 돼요. 어쨌든 대표는 동등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뽑히는 거랑 이렇게 뽑히는 건 어때요? 결론은 중복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대표 2명을 뽑아서 한 명 뽑히고 그 다음 뽑혔으니까 5 곱하기 4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어떻게 될까? 2번씩 다 중복이 되겠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여기 나누기 2가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가 된다? 10가지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가 있는 경우랑 그리고 위아래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외우는, 이거 못 외웁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한 줄로 세우기 해볼게요. 한 줄로 세우기. 이런 건 보지 맙시다.
예, 그냥 이해를 해볼게요. 이해를. 만약에 5명이 있는데 또 5명이 있는데 한 줄로 세어볼게. 그러면 줄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겠죠. 5명이 한 줄 주르륵 쓸 거니까. 그럼 맨 앞자리에는 5명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5가지의 경우 수가 올 수 있겠지. 그럼 한 명이 여기 서 있어. 그럼 몇 명 남았어요? 넷 중에 한 명이 여기 서는 거지. 2명 서 있어. 이제 몇 명 남았어? 3명이 여기 서는 거고, 2명, 1명 이렇게 해서 사건이 이어지는 거죠.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5명에서 5명 뽑아가 줄 세울 때. 그럼 만약에 5명인데 2명 뽑을 거면 이렇게 이렇게. 그럼 첫 번째 자리에 5명 중에 한 명이 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한 명 빠졌으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해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뭐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회장 부회장 뽑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죠. 맞잖아.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죠? 뭐 반장 부반장 이렇게. 그럼 3명이면 어떻게 될까요? 5 4 3이 될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얘가 있는데 이번엔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와 4명 중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운대요. 한 줄. 네, 보이죠? 그러면 4명이니까 자리가 몇 개겠어? 여기 있네요. 하나, 둘, 셋, 4개니까 다수니까 4, 3, 2, 1이 되겠죠? 24개. 그리고 4명 중 2명을 뽑는 건 2자리니까, 그지? 그래서 4 곱하기 3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문제를 풀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 다음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져서 나온 눈의 합이 6이 돼야 된대요. 이거 확률이군요. 확률은 좀 더, 저는 경우순 줄 알았는데, 예,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확률하면은 뭡니까? 가장 많이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게 그 뉴스에서 그 뭐지? 그 일기예보 할 때 뭐가 뜹니까? 다음날 비가 올 확률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막 뭐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뭐 30%, 40%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지? 또 대표적인 거 뭐 있습니까? 아직 여러분은 못 사지만 그 복권, 그죠? 복권도 이제 뭐야? 확률이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확률이라는 게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확률이라는 건 전체분의 뭘까요? 그 해당 확률이겠지? 예를 들면 주사위가 있는데 1이 나올 확률이 됐겠죠, 확률.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주사위 눈알이 몇 개지? 6개 전체, 그치? 그 중에 주사위 눈깔 중에 1 몇 개 있어? 1개 있지? 이게 확률 다예요. 만약에 1이 나올 확률이 아니라 뭐 2가 나올 확률,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6분의 1이겠죠. 이게 확률입니다. 이게 다예요. 한번 해볼게. 바로 문제 풀면 이거 이해 쉽습니다, 이거. 자, 다음을 구하시오. 서로 다른 주사위 2개를 던졌대요. 그럼 주사위 2개가 각각 그 눈알이 몇 개씩 있어요? 6개씩 있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전체 확률이 되는 거지. 던져서 나온 눈알의 합이 뭐가 된대요? 6이 된대. 그럼 여기다 쓸까, 여기다? A 주사위가 있고 B 주사위가 있는데 눈알을 더해서 6이 되려면 첫 번째 주사위 눈알이 1 나왔으면 그 다음 주사위 뭐 나와야 돼요? 5 나와야 돼. 2 나오면 4, 3 나오면 3, 또 4 나오면 2, 5 나오면 1, 즉 몇 개? 5개 있지. 그래서 6 곱하기 6분의 5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36분의 5가 되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그죠? 그 다음 2번 할게요. 1에서 10까지 숫자가 하나씩 적힌 카드 10장이 있어. 그럼 10분의 가 되겠지, 당연히. 그 중에서 한 장 뽑았을 때 3의 배수야. 그러면 1에서 10까지 카드가 있는데 3의 배수 이 안에 뭐 있겠습니까? 9고단을 외자 3, 6, 9. 얘네들이 3의 배수 아닌가? 그죠? 10분의 뭐가 돼요? 3. 예, 풀었습니다. 어렵잖아요. 외울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있네요. 모든 경우의 수, 그지? 주사위 눈깔이 6개이기 때문에 6분의, 그지? 그리고 그 사건, 해당 사건, 뭐 1이 나올 거, 아니면 뭐 아까처럼 뭐 369, 그러니까 3의 배수 나올 거, 그 해당 사건만 쓰시면 그게 확률입니다. 그럼 확률은 반드시 뭐가 될까요? 제일 커봤자 1일 거야. 그죠? 그럼 확률은 또 뭐가 될까요? 0도 나와.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하나 던졌을 때 9가 나올 확률은 없잖아. 주사위는 눈알이 6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는 확률이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0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갈게요. 자, 여기도 있네요. 반드시 일어날 확률 1이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좋은 게 있네. 흰 공이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한 개의 공이 흰 공일 확률은 당연히 10분의 10 무조건 나오지. 그래서 확률이 뭐예요? 1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확률 0. 흰 공 10개만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꺼낸 공이 검은 공일 리가 있냐? 없죠. 그렇기 때문에 0이다. 자, 그리고 여기는 뭐 이거 여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바로 그냥 문제 풀면서 이해해 볼게요. 자, 상자에는 공이 4개, B 상자에는 공이 5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다 하나 그려놓을까 이렇게? A 상자에는 공이 4개 있고요. B 상자에는 공이 5개가 있대요. 5개가 있는데 아이고야 이렇게 돼 있구나. 흰 공 3개가 있대요. 그러면 다시 그릴게요. 미안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A 상자에 흰 공이 3개가 있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 검은 공이 총 4개 들어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검은 공이라고 할까요? 공문 몇 개 있어요? 그러면 1개 있겠지. 그 다음 B 상자에는 공이 원래 5개가 있는데 흰색이 3개 있대요. 그러면 검은 공은 2개가 있겠지. 맞아요? 잘 보이나? 보이죠 여러분들? 2개가 있는데 하나씩 뽑았을 때 2개 모두 흰색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A 상자에는 일단 공이 몇 개 있어요? 공이 몇 개 있어? 4개니까 전체 확률은 4분의 흰 공 몇 개 있어? 흰 공이 뽑힐 경우의 수 3개겠지. B 상자에는 전체 공 몇 개 있어요? 5개 있는데 흰 공 몇 개 있어요? 3개가 뽑힐 확률 이게 되겠죠. 근데 모두이기 때문에 사건이 어떤 느낌이에요? 이어지는 느낌이지. 그래서 4분의 3과 5분의 3을 곱하면 여기 있네요. 여기 그래서 곱하면 20이다. 20분의 9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말이 대단히 멋있게 나왔습니다. 뭐 확률의 덧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인데 그냥 뭐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사건이 사건이 끊어진. 여기는 사건이 곱셈 정리는 사건이 이어져. 일 때 곱한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문맥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못 외워요 이것도. 다음 페이지 가볼게요. 자, 뭐 대단한 얘기 나왔습니다. 예, 엄청 많이 뭐 좋은 얘기 나왔는데요. 예, 모르겠습니다. 그냥 문제 풀면서 이해할게요. 맞잖아. 이거 보면 뭐 눈에 들어옵니까? 저도 안 들어옵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거 보는 거 아니야. 공부하기 싫어져. 나 같아도 싫겠다. 자, 마저 할게요. 자, 문제 업. 주머니에는 당첨 제비가 3개, 비당첨 제비가 5개 들어있다. 이런 거 해본 적 있는 것 같아. 그지? 제비 뽑기, 그지? 주머니에서 제비 2개를 꺼낼 때 모두 당첨 제비일 확률은 이랬네요. 그러면 주머니에서 2개를 꺼냈는데 당첨이 될 거야. 그럼 하나씩 꺼내겠지. 그지? 그리고 뭐래요? 꺼낸 제비는 다시 안 넣는데 당연하겠지. 그거 줘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 처음에 총 몇 개겠어요? 3장 5개가 있으니까 총 몇 개? 8개 분의 알겠다. 8개 분의 당첨되려면 3개겠죠? 그지? 그래서 한 명이 당첨돼서 신나서 갔어. 그러면 이제 제비가 몇 개가 남았어요? 7개 남았겠지. 하나 줬으니까 당첨 제비를 몇 개를 줄어요? 하나 또 여기도 빠졌으니까 2개가 되겠지. 맞아요? 그런데 제비 뽑기는 연속으로 하는 거지 따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사건이 어떻게 돼? 이어진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이 정도는 할 줄 이해되셨죠? 그 얘기가 여긴데 이거 읽느니 차라리 난 여기서 이해하고 말래. 아시겠죠? 그럼 여기 그냥 뭐해? 곱하면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7, 4, 28분의 3이 되겠지. 별거 없습니다. 예, 그냥 이해만 잘하시면 돼요. 마찬가지 여기 도형에서의 확률인데요. 이것도 뭐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배운 그 얇은 지시후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정도도 풀어지니까. 다음과 같이 같은 크기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표적에 뭐 다트판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양궁 같은 거. 화살을 2번 쏜다고 할 때 2번 모두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이래요. 그러면 몇 칸 있습니까, 총? 9칸이 있으니까 총 확률은 9분의, 그지?
그럼 색칠된 거 뭐 있어? 여기 맞아야 되는 거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딱 쐈어. 딱 맞았어. 하나 있어 여기. 근데 아까는 당첨 대비를 줘서 보냈기 때문에 전체의 경우가 줄어들지만 전체 확률이 얘는 또 써도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그 칸의 개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지. 그리고 또 이 뭐지 이거 빨간 요 색칠된 부분 몇 개야 또 한 개. 그래서 9분의 1. 그리고 또 모두니까 어떻게 돼? 사건이 이어져요. 곱하기 끝이에요 이게. 그래서 81분의 1이다. 그래서 확률은 뭐 외울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한 페이지. 자, 도형의 성질 나왔네요. 자, 이등변 삼각형 나왔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은 여러분 좀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이거? 이등변은 뭐예요?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두 개의 변의 길이가 어떤 같은 삼각형이다. 그럼 여기가 만약에 5cm이면 얘는 반드시 5cm가 되겠죠? 이등변이니까요. 하지만 이 밑변은 모르는 거죠. 한 4 정도 나올 수도 있고, 2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뭐냐면 이런 단어는 뭐 됐고요. 이 두 개의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지? 그럴 때 반드시 당연히 여기랑 여기의 각도도 같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가 45도면 여기도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45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굳이 내가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당연하죠, 그죠? 밑가의 크기가 같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길이를 몰라요. 길이를 모르는데 여기가 만약에 30도고 여기도 30도면 얘는 뭐로 바뀐다? 이등변으로 바뀐다.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다는 거지. 이게 되셨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문제. 자, 보시면 다음 중 그림에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 여기에 이등분선이래요. 이렇게 내린대.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점은 무슨 뜻이에요?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도 같다는 표시로 살짝 다르게 해서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X를 쳐도 되고 세모 쳐도 돼요. 동그라미 쳐도 되고요. 그냥 같다는 뜻이에요. 여기 누구랑? 각 B랑 각 C가. 다음을 구하래요. 어디가 6이래? BC가 6이래. 아하, 여기가 6이구나.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어떤 모양이겠니? 똑같은 모양이겠죠. 정확하게 반절 자른 거니까. 그럼 각 B의 크기 여기 나와 있구나. 80도, 그지? 여기 뭐가 돼요? 여기는 각각 40도가 되겠지. 반절 자른 거니까. 근데 여기가 90도니까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90도야. 그러면 삼각형에 삼각형 각이 3개 있잖아요. 이렇게 3개 다 합치면 몇 도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몇 도예요? 180도예요. 180도는 여기 40도, 그지? 90도, 그지? 여기 몇 도 여기? X도. 그럼 180 나왔어. 그럼 180은 40이랑 90도 하면 130이죠? 그지? 근데 우리가 180은 맞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X각이니까 X는 이거 뭐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항한다고 해야 됐지. 이겠지. 그럼 어떻게 바뀌어? 180에서 마이너스 130이 되겠죠? 이렇게 빼면 몇 돼요? 50이겠죠. X각. 그래서 구했습니다. 자, 그리고 MC의 CM의 길이는 전체 6이었잖아, 그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아예 똑같은 삼각형이기 때문에 각각 이렇게 어떻게 돼요? 반절 나눠지겠지. 몇 cm가 되겠어요? 3cm가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보시면 밑에 뭐가 대단한 막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합동적 조건인데 이게 나올까? 그러니까 안 나올 것 같은데. 너무 이게 내용이 헤비해서 제 생각에 이거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은 넘어가 보고요. 나중에 혹시나 문제가 나온다면 그때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 선생님의 이론이 이거 뭐예요? 최대한 좀 외우는 걸 줄이자는 거죠. 예, 좋은 선생님이죠. 자, 보시면 삼각형의 외심 나왔는데, 자, 이거는 좀 많이 중요하긴 한데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 남게 할 것도 많긴 한데 이거를 외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어떤 원이 있는데요. 어떤 원이 있는데
아, 그냥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웁시다. 예.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외심은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그 삼각원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삼각형의 꼭지점이라고 그러죠. 끝에 있는 거. 꼭지점을 정확하게 스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원이 있을 때, 그 안에 삼각형이 정확하게 들어있을 때, 그때 원의 중심을 뭐라 그러냐면 외심이라 그래요. 외심. 외심. 그럼 생각해봐요.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 점에서 진한 점에서 A까지랑 B까지랑 C까지의 길이가 어떨까요? 당연히 같겠죠. 왜? 왜 같을까요? 판지름이니까요. 그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 봐봐. 이렇게 생기는 삼각형. 이렇게 좀 진하게 칠해볼게요.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뭐라 그랬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지. 즉 AOB라는 삼각형도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 좀 더 진하게 칠할게 이렇게.